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어수선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어수선한 상태가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 도대체 앞으로 당대표가 돼서 그리고 또 최고위원은 누가 돼서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당선인도 일단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참 안철수 당선인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올곧은 그런 분 아닙니까? 변화무쌍한 모습,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진짜 올곧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거의 뭐 안 나겠다, 안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또 이제 뭐 하루아침에 그거를 또 뒤집어 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시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당선인과 그리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의견은 이따가 제가 또 지금 이제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약간 좀 이제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번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인가, 그래서 당대표 도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두고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진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대표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도 상당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한계점이 있다,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애쓴 게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뭐 당에 문제가 있다라 그래서 차선책이 없다라 그래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을 당대표로 또 해야 되냐. 너무 안쓰럽다. 약간 이런 맥락에서 나오질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생각해 본다면은 압도적인 다수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지방선거나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 이런 것들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제 주변에서도 사실 뭐 대부분의 이제 뭐 패널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이 좀 일찍 나오는 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일주일 정도 사이에 많이 좀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정치에 이제 그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정치 자체를 아예 그냥 분석하는 거를 자기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종편 같은 거 이제 보셨을 때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일주일 전, 2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요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패널분들 얘기도 슬그머니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와야 되냐 마냐에 대해 가지고 네 생각은 어떠냐, 성재준의 생각은 어떠냐.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총선에서 졌는데 총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바로 당대표로 당 지도부를 이끌어 간다라는 게 이것 좀 모양새가 안 맞지 않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자체가 불과 몇 년 전과 지금만 비교해 보더라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총선 패배를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정치적으로 은둔 생활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이미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나누는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겠죠. 국민들이 생각했었을 때 그렇게 보냐 안 보냐. 요게 이제 제 두 번째 이유랑도 이어지는 것인데 애당초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그 책임을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 책임을 안 돌리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패배한 사람이 어떻게 당 지도부를 이끌 수 있어라고 하는 논리가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애당초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이 한동훈한테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정치 진영이 지형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한 달, 두 달 정도만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능력과 모습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이제 그 국회 상황 자체가 극렬한 여소야대 상태인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쪽 같은 경우는 192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108석 정도를 가지고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냥 관료형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거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정치인의 뭐 상품성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 상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 진영한테만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도 확장 역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상품성 아니겠어요. 수도권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 득표가 나왔는지가 잘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건강상 지금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시고 총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당 대표로 나와서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게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운명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뉴스토마토가 했던 여론조사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한 45% 가까이 되는 보수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었고요.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빅데이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정치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검색량을 통해 가지고 또 확인하는 게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재명 당대표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이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총선 때 얘기가 아니고요.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1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3일까지 하루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요일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이재명보다 높다라는 게 지금 자료로 또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총선 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두 사람의 대권 주자 호감도 조사를 했었을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여소야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문제점을 이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한동훈의 어떤 스타성 그리고 중도 확장 능력 이거 말고는 사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내대표에는 이철규, 당대표에는 나경원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세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인 것이죠. 뻔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친윤이라고 분류가 되는 이철규,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같은 경우는 비윤이라고 분류가 되는 나경원, 이 두 사람을 딱 묶어가지고 비윤과 친윤 양쪽의 어떤 이런 거를 잘 한번 조합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너무 기계적으로 아니 심지어 산술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냥 이 정도밖에 접근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철규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인품이나 성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친윤계로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당대표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윤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도 똑같은 논리로 반대, 아니 똑같은 논리보다 더 강하게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다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친윤 쪽에 있다라고 보는 게 현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의사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여론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검색량이 됐거나 보수 지지층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됐거나 많은 자료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여론이 유지가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당대표로 출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 수 있는 건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